문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상가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국제가전전시회 2파에서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출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하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2030선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33% 상승한 2035.6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3대 지수와 유럽 증시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의한 중동 지역 불안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는 대외 악재와 주요 기업의 3분기 영업이익 하향 전망 추세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장중 2020선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203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이 1,19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42억 원과 1,1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와 섬유의복,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 등이 큰 폭으로 올랐으며 통신과 은행, 화학, 전기전자 등은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0.95% 하락한 가운데 네이버와 기아차 등이 하락했고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 등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의 실적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핵심으로 불리던 보조금 분리공시가 무산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일 뿐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이통사들의 실적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34% 내린 29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2.99%와 2.33%를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통주들의 하락세는 이날 오전 정부가 단통법 고시안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로 그동안 이통사들은 보조금 과다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공시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반면 제조사들은 지원금 규모가 공개되면 영업비밀의 노출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분리공시제 무산의 충격으로 이통사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금세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분리공시제가 빠졌다고 해도 당장 이통사들의 보조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과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통신주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한진칼이 대규모의 유상증자 발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계획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하루였죠. 네, 한진칼이 1조 1,3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 한진칼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4.41% 떨어진 27,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진칼은 전날 공시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한항공 현물 출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진칼은 대한항공 주주들로부터 한진칼 주식을 현물 출자받고 그 대가로 한진칼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주식수에 따라 주가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금이 유입되는 유상증자가 아니고 단순히 주식수만 늘어나는 유상증자라고 설명하며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공개 매수에 참여하는 주식수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재는 이날 경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경제 동향 간담회를 열고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총재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성장률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경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관건은 구조 개혁 을 위한 정책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동향 간담회 참석자들도 최근 내수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분리공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단통법 반쪽 시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통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 간의 갈등으로 비화됐습니다.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 동안 계약 기간을 보장받습니다. 또 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1인당 연간 84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늘리고 시간 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초에 열린 국제 가전전시 2파에서 공개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먼저 출시하겠습니다. 출시 행사인 갤럭시 노트4 월드투어 서울에 한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최신작인 갤럭시 노트4의 판매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 시작합니다. 출시일을 당초 예상된 10월 말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 9일 공개된 후 1차 출시국에서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 중인 아이폰 6, 6 플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갤럭시 노트4는 이날 국내 출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린 출시 행사 갤럭시 노트4 월드투어에서 공개된 갤럭시 노트4는 전작 노트3와 같은 화면 크기인 5.7인치로 슈퍼 아몰레드 쿼드 HD를 탑재해 보다 선명해진 화질이 특징입니다. 전작보다 2배 향상된 기능을 자랑하는 S펜은 2048단계의 필압으로 실제 아날로그 펜을 쓸 때의 느낌을 재현했습니다.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낮은 95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대화면과 S펜의 조합으로 어떤 스마트폰보다 폭넓은 사용성을 제시해서 쉼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대화면, S펜의 독특한 사용성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엣지 스크린을 탑재해 스마트폰의 우측까지 정보를 표시해주는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최신작 삼성 기어 S, 목걸이형 웨어러블 기기 기어 서클 등 최신 웨어러블 기기들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 세계경제 디플레이션 우려의 복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다시금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이 호주와 브라질 등 주요 자원 생산국 경기까지 강타를 하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경제가 이제는 저물가에서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 설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국제부의 박준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 원자재 시세가 최근에 5년 만에 최저치로 폭락을 했다면서요? 네, 22개 주요 원자재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가 지난 22일 장중 전날보다 0.8% 떨어진 118.2027을 기록했는데요.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3개월 동안의 하락폭이 12%나 되면서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데요. 이처럼 원자재 가격이 주저앉은 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글로벌 자금이 달러화로 몰린 데다가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 증대로 공급은 늘어난 반면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가 약화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는 편인데요. 원자재 시세의 대부분이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원자재 자산을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 만들어서 원자재 시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에 달러화 강세는 계속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계 경제 복병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제기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네, 가뜩이나 아슬아슬하게 디플레이션 진입의 경계에 서 있는 유로존, 디플레이션에서 이제 막 벗어나려는 일본 등 이른바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직접적인 물가 하락의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다가 호주나 브라질처럼 자원 수출국 경제를 강타하여서 세계 경제 전반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국제 상품 가격은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다면서 지속되는 가격 하락이 세계 경제 정체를 예보하는 것이라면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아예 투자자들이 원자재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사태 등 각종 지정학적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합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발하면 원자재 수급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글로벌 투자 자금이 아예 원자재 시장에서 떠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국제 원자재 시세는 지난 1999년 대호황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시작한 이래 상승세를 보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급격히 꺾였고 그 후에 대세 상승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글로벌 투자 자금의 대부분은 달러와 뉴욕 증시 등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주요 10개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는 주 단위 기준으로 지난 22일까지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2010년 7월 이래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기준금리의 조기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도 글로벌 투자 자금이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뉴욕 증시도 거품이 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수립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딱 1년 전과 비교하면은 다우지수는 11.5%, S&P 500 지수는 17.18%나 오른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의 달러 강세가 다시금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가 미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 유럽의 자산시장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뉴욕 증시로 유입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박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정관리 수순을 받고 있는 펜텍이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펜텍에 대한 매각 공고 신청서를 승인함에 따라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은 24일 일간지와 펜텍 홈페이지 등에 정식으로 매각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다음 달 7일 오후 3시까지 펜텍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펜텍의 새 주인을 찾게 됩니다.
매각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본 유치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펜텍은 앞서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 기업 가치가 3,824억 원으로 청산 가치 1,895억 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펜텍의 매각 금액은 청산 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상선이 올해 2차례에 걸쳐 1,170억 원을 조달하는 외자 유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날 재무적 투자자인 마켓빈티지 리미티드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근거로 전환 우선주 619만 4천 주를 주당 9,690억 원에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1차로 전환 우선주 681만 주를 주당 8,370원에 570억 원 규모로 발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환 우선주 발행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청약 일전 3일에서 5거래일에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할인율 10%를 적용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발행되며 보통주 전환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합니다. 현대상선 측은 이번 외자 유치는 기존 진행하던 자산 매각 방식이 아닌 순수 외부 자본 확충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익성 강화로 조속히 흑자를 달성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는 수능을 50여일 앞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영상 편지를 전달하는 러브맘 프로포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러브맘 프로포즈는 고3 수험생이 부모님을 위해 영상 편지를 촬영하면 카페베네가 사랑의 메신저가 돼 수능 당일 부모님께 자녀의 영상 편지를 카페베네 기프티콘과 함께 전달하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이벤트에 접수한 학생 중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고 미래의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을 선정해 카페벤의 바리스타 교육과 견학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그동안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영상으로 담아 카페벤의 블로그에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됩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응모 기간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진에어가 제주 중국 시안, 인천 코타키나발루 등 4개 국제 노선 신규 취항 계획을 확정하고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진에어는 또 다음 주부터 제주 취안저우, 제주 시안 등 제주 기점 2개 중국 노선에서 각각 주 2차례 운항합니다. 인천 일본 후쿠오카와 인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에서는 각각 12월 1일과 12월 22일부터 주 7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진에어는 연말까지 7개국 16개 도시에 취항하게 됩니다. 진에어 측은 외국 승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제주 중국 노선과 국내 승객이 외국을 방문하는 인천발 노선을 복합 운영해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비는 중서부지방부터 그쳐가고 있지만 태풍 풍엉이 남기고 간 다량의 수증기로 현재도 영남지방과 강원 남부, 충청 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경남 동해안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구름이 동진하면서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때까지 영남지방이 5에서 20mm, 강원 영동이 10에서 30mm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름만 지나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25도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 서울은 4도가량 높겠고요. 대전은 7도가량이나 뻥충 뛰겠습니다. 대구도 6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는데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 챙기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인천 지역도 내일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람도 잔잔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진 않아 경기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바르만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동해안도 저기압의 영향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서울 27도, 대전, 청주 26도를 보이겠고요. 제주도는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광주 17도, 부산 20도, 낮 기온 광주, 전주, 대구 27도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속초 17도에서 22도, 울진 18도에서 23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 한낮에도 크게 덥지 않아 야외 활동하기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